본방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화두가 되는 것들이 뭐 정치권에서는 라임 사태, 그죠?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이런 부분에서 뭐 검찰청하고요, 정치권에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권들은 이야기들은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은 나중에 뭐 다 결과가 나와봐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각설하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물론 뭐 그러한 사건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여러분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낭패를 봅니다. 오늘 한 분도 지인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조금 올리셔가지고요, 저하고 대화를 조금 했는데 아주 이 잘못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조금 잡아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보시는 화면에 나오겠지만 요 구간이죠.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급격한 하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다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코로나가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원은 출근을 할 수가 없고 업무가 마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일단 사람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많은 음식점, 간단하게요, 음식점 또는 목욕탕 또는 미용실, 뭐 이발소, 그리고 뭐 각각의 뭐 가장 뭐 PC방, 당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체제는 거의 소멸한다고 봐야 됩니다. 급기야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같은 서울 경기 지역을 예를 들어서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술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클럽이라고 합니까? 클럽, 그리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음식점, 뭐 당구장, 그리고 학원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비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택배 회사,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지 않았느냐? 그렇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득을 본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 경제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제 말에 입각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상식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 자, 그런데 보시는 화면과 같이 2020년 3월 21일, 21일을 23일입니까? 기점으로 해서 다시 코스피 주가가 상승하게 돼요. 이게 상승하는 이유는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경제가 정상화가 되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범국가적으로 국가 정치권에서, 그렇죠?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는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수령은 하셨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아도 과연 소비가 촉진이 되느냐는 거죠. 물론 뭐 돈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100만 원 벌 때와 1000만 원 벌 때의 소비는 달라질 겁니다. 자, 근데 그 미세한 금액이 크다고 해서 소비가
100% 촉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공돈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비가 좀 쉬워질 수 있으나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외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지원금들이 소비가 되었던 가장 큰 금액이 음식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주로 주문 음식이었죠. 그래서 뭐 택배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런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됐죠? 지원금을 국민들 대다수한테 또는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풀었어요. 물론 큰 기업들에도 돈을 풀었죠. 자, 그렇게 해서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국가가 그렇게 지원금을 개인들이나 자영업자 또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상승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들은 그 지원금과 또는 뭐 제약주라든지 또는 어떠한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종이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상승을 오히려 이 시점이죠. 바로 요 시점보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살짝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있는 이 시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점이 바로 코로나 전의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점까지 돌아갔던 기간이 올 7, 8월에 7월 말경에 그 가격대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사실은 성장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죠.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구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예, 이것은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뭐 90%에 가까운 예방 기능이 있고요.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제와 오늘 주가가 실질적으로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했다.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끊임없이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가 정부 지원금 차원에서 돈을 갖다가 풀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과연 모든 기업이 상승했느냐? 예,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나온 시점에서는 과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기업이 정부가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정상 가격 바로 이 시점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 올 때까지 말이죠. 다른 많은 기업들은 이 시점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이 라인에서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냥 뭐 일반적인 주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미용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용실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어떤 기업이 미용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미용실이 주가가 상승을 했을까요? 못하죠. 왜? 아직까지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던 국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용실의 매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는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용실 그리고 뭐 네일 아트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목욕탕 이런 기업군에 속한 업종들은요. 코로나가 국가에서 아무리 정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었어요. 아니,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이제는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치료제도 나왔고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백신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됐다고 뉴스에서 막 지금 현재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이 자리로 어떻게 해요? 상승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 이 라인이 있다든지 이 라인이 있다든지 이 라인이 있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기업들의 이제는 뭐가요? 이제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도 한 달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로나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기를 한번 볼까요? 감기도 결국 치료제가 나왔고요. 그죠? 인플루엔자라든지 또는 조류독감 각각의 어떠한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물론 백신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물론 뭐 예방할 수 있는 뭐 독감 주사라든지 이런 백신은 나와 있지만 모든 게 백신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백신은 예방이죠. 치료제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 치료제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바로 백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해결 방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기도 극복이 되고 조류 뭐 인플루엔자 그리고요 조류독감, 신종플루 뭐 각각의 뭐 지금 돼지열병 이러한 것들이 병이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치료제가 나와요. 자, 코로나19는 좀 정도는 조금 심했죠.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결국은요 코로나19도 치료는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전에는 어떠한 종목에 접근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했어야 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하락을 했는데, 그죠? 예, 다시요.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락을 했는데, 요 부분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죠? 이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주식들이 뭘까요? 코로나가 해결만을 기다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미용실, 이발소, 네일아트 뭐 이런 사람과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업종들에서는 코로나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또는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는 불특정 뭐 소수만, 그죠?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그 관련자라든지 관계자들은 뭐 조금의 정보는 우리보다는 빠를 수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백신이 개발될지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제는 뭐냐? 코로나는 뭐예요? 해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기간의 문제는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린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 종목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아까 미용실 뭐 이발소 네일아트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그죠? 요 부분에서 하락했다가 일정 부분은 상승을 이 부분에서 하락을 했다가 일정 부분 상승을 국가의 뭐 개입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원래 자리인 자기 자리로 요 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 라인으로 그죠?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한 종목들은 바로 요 밑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것인데 코로나19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유추를 한번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돼야 반드시 이 업종이 다시금 살아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이라든지 항공사 그리고 오일 관련 이런 주식들이 당연히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 방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뭐 추천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건데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왕에 어제와 오늘 많이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조금은 위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토론회를 하면요.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런 토론회 또는 학회에 참가를 해보면 반드시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동조 현상이냐? 어떤 A라는 사람이요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은 옛날보다 먹고 살기 좋아졌다. 그래서 신장이 잘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장이 예전보다는 키가 평균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키가 커졌다. 남자는 이만큼 커졌고
여자는 이만큼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합니다. 왜요? 거기서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없거든요. 상식도 없어요. 그런데 꼭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조금 내보이고 싶다든지 인정은 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 본인이 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왜 제가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치료제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발표가 나오면 셀트리온에서도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제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뭐 그 기업에서 이런 대표 서정진 대표입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저께 그 기사가 나오고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아래게 밤에 나왔는데 11시경에 뉴스 자료를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바로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반대급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떤 얘기가 오늘 나왔냐면, 반드시 5일 동안, 그죠? 70도, 영하 70도에서만 보관을 하고 5일 이상 보관하면 약효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발표가 나오고, 오늘 또 무슨 발표가 나오냐면, 셀트리온에서도 12월 이내에, 빠르면 12월 이내에 치료제를 투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발표를 또 합니다. 항상 반대급부의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찌라시인지는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은 명제는 확실하다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는 나온다. 시기의 차이인데 지금 나온 것이 찌라시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이전에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감, 안도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안도감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음식점, 술집, 뭐 당구장, 그리고 뭐 영화관 이런 데서 이제 치료제 나왔으니까 안심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의 심리를 가져서 예전보다는 음식점을 찾는 횟수, 목욕탕을 찾는 횟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말입니다. 치료제가 나왔다? 근데 반대급부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안 좋은 이야기가.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나 모레는 또 안 좋은 얘기가 또 조금 나오다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한 곳에서 나왔다니까 우리도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조금 찌라시 가는 같은 기사들도 나올 거고요. 이제는 그렇겠죠. 제가 신이 아는 이상 그냥 제 지레짐작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제는 유럽에서도요 치료제가 나왔다 할 거고요, 중국에서도 확실한 치료제가 나왔다 할 거고, 한국에서도 치료제, 일본에서도 치료제, 미국에서도 치료제, 각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되면 이제 분위기가 내성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각 나라마다 나오는구나.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지금 그래서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반대급부의 기사가 온다든지 반대급부의 내용을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일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런 종목을 사놓고 이 코로나19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원래 자리인, 그렇죠? 예, 원래 자리인 제자리로, 그죠? 바로 이 자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거나, 이제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국가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으니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예, 상승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제가 종목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럼 대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코스피 지수부터 살짝 한 번만 지켜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바로 앞전에 이 저항선이 되고요. 여기 부분이 바로 지지선이 됩니다. 제가 1,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선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헤딩을 한다. 그리고 헤딩을 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어떻게 해요? 반등을 하고요. 이제는 급기야 저항선을 뚫고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오늘 저항선을 뚫는 자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저께가 저항선 자리에 가격을 코스피 가격을 맞춰놓고 오늘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갭 상승, 특별한 갭 상승이 크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 국면에서 오늘 1.35%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저항선을 뚫기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락을 하면은 또 저항선에서 헤딩을 하고 또 기간이 좀 지나갔어야 했을 건데 당장의 내일의 주가는 신만이 하는 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일단 코스피 차트가 전 저항선을 뚫고 상승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호전적이고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 보시는 차트가 바로 WTI 차트인데요. 볼게요. WTI. 자,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코로나가 걸렸다.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났는데 코로나19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치료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움츠렸던 사람, 그리고 움츠렸던 기업들이 이제는 집에서 밖으로 이제 나와서 직장 생활도 이제 하시게 될 것이고 소비 문화도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소비 문화가 이루어지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기업의 매출은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업은 또 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석유, 그죠? 석유 사용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들도 많이 갈 거고요. 여행을 가게 되면 주로 뭐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하지만 해외여행을 이제 가게 되면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 비행기가 떠다니고 자동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를 이제는 점령하기 시작할 것이고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해결이 되면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는 자동차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 현상은 조금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장이 돌아가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면 본격적으로 석유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석유 가격은 더 이상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코로나는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시기의 문제였고 결국은 석유값은 어떻게 해요?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오면 공장이 돌아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석유 가격이 일정 기간 떨어졌다가 아주 예전에 많은 충격을 줬었죠. 이 부분에서. 그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지만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 전부 다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오늘과 어제 본격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또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는 뭐 ETN이라든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은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치료제가 이제 치료용으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어떻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가 되어 갈 때 말이죠.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이러한 가격들은 유가와 뭐 각종의 이제 소비재 물품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조금 뭐 제한을 하겠지만은 다음에는 농업주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긴 할 건데요. 어쨌든 석유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난다면 그렇죠?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우리 이제는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경제가 정상화가 될 것이고,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유출을 조금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꼭 주식 투자와 떠나서 범사회적으로,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빨리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불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아니니까요. 이 생에 방송만 하면요, 보통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앉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침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금방 우리 환율에 대해서, 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원유의 ETF라든지 또는 ETN, 우리 ETF와 ETN은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ETF는 상장지수 펀드고요. ETN은 말 그대로 정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ETN은 상한선이 30%가 아니고 60%입니다. 하루 최고 이제 120%의 폭이 왔다 갔다 하죠. 하한가 60%, 상한가 60%. 그러니까 하한가 60%에 갔다가 상한가를 가면 그 가격이 무려 12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상품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해서 그 기업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벌써 상승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개입을 해도 상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항공사고요. 그리고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KM이라는 회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KM이라는 회사는 볼까요? 말 그대로요. 이게 이제 마스크 관련주였어요. 마스크 관련주가 어제 오늘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하락하고요. 또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 코로나가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KM이라는 회사는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엄청나게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8,500원짜리가 무려 22,0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의 해결 조짐이 보이니까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나리자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주가가 파동이 2월 달부터 많이 일어났었죠. 왔다 갔다 굉장히 번잡했어요. 역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코로나가 해결이 될 그런 조짐이 당연히 보이니까 이제는 이전의 그런 테마를 이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웰크론이라는 회사도 한번 볼까요? 모나리자하고 거의 주가가 흡사하죠. 차트가. 역시 아니다 다를까 어저께도 하락, 물론 양봉이 떴지만 하락, 이렇게 갭이 크게 뜨면서 약간 장 마감 시간을 끌어올렸지만 오늘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반대급부의 종목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마스크주가 이제는 하락세로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해결인데, 그러면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알겠는데 덤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코로나가 해결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하락을 했느냐? 코로나의 감염자 수였죠. 감염자 수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 기간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업을 그저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폐업을 했어요. 자영업자들이. 자, 그런데 뒤늦게 마스크 사업이 뛰어든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 발표에 의하면요, 마스크 관련 회사 창업이 40군데가 넘습니다.
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마스크.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마스크 회사를 만드시려고 하다가 너무나 많이 마스크 회사가 생기다 보니까 이 마스크 회사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취소를 하셨는데, 예, 다행이죠. 지금은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마스크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어쨌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벌 기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마스크 중에 아직 제 자리도 있습니다. 60개짜리입니까? 50개짜리 한 박스가 있는데, 아니, 마스크를 쓰면은 끈이 떨어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불량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우후죽순 이렇게 마스크 회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마스크 관련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침체 분위기에 있었던 항공사인 뭐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예, 이 부분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아나항공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다가 거의 취소 수준에 왔죠. 자,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힘들어 왔는데, 기왕에도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예, 이 똑같은 리스 계약을 해서 항공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예, 금융 리스로 구입을 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운용 리스로 구입을 합니다.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 리스 기간이 만약 1년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또는 5년 또는 10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비행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 차이예요. 간단하게 두 회사를 비교를 하면요, 대한항공은 리스 기간이 끝나면 그 비행기는 대한항공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여러분들 렌탈하지 않습니까? 렌탈 기간이 3년이다 하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동차를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운용 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렌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그 리스 기간이 끝나면 그 비행기를 인수를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행기로 교체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기존에 사용했던 뭡니까? 비행기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한항공은 리스료를 지급하는 거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할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비행기는 대한항공 거라는 것이죠.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비행기를 빌리는 대가로 임차료, 즉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력에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훅 가는 거예요. 사용료는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그러나 어때요? 수익은 없으니까 아시아나항공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은 자체적인 비행기니까 스톱 세워버리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승객이 앉는 의자를 뭐로 바꿨어요? 항공칸으로, 예, 바꿔 나갔죠. 바꾸어서 그동안 승객을 태워서 어떻게 해요? 벌었던 돈을 화물을 운송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구책을 마련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힘들었고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아나항공도요, 코로나가 해결됐다라는 조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저께는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해서 갭 상승을 했는데 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렇죠? 3,5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아니고요, 어저께 15.54%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은 0.86, 1%도 안 되는 가격에 마감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코로나에 예, 그 치료제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오늘 다시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예, 잠시만요. 아, 아.
예, 그래서 자, 오늘은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휘청거리다가 예, 장이 예, 10%, 10.13%에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재무 건전성이 나아질 것이다. 뭐로 인해서? 코로나가 해결이 되니까. 코로나가 해결을 하게 되면 이제는 여행도 갈 것이고 항공기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항공, 예, 대한항공을 한번 볼까요? 자,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어저께 상승을 했다가 다시 무려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23.62%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은 11.24%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 다시금 예, 조금 주가가 흔들리다가 다시 코로나 치료제가 뭐 셀트리온에서도 있는 발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장 마감이 오늘도 역시 무려 7%나 예, 7%가 아니라 5.98%죠. 대략 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본론 뭘까요? 코로나가 걸렸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 코로나 치료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조금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겠죠.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 이런 부분은 명제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의 이 발생 이후 이렇게 가격이 요 박스권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해결이 될 것인데 된다고 그러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어떻게 해요? 원래 제자리로 그렇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오늘은 지금 뭐 청취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진분에 대한항공에 지금 스튜디오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그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지금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사주 매입을 권유를 했었어요. 자, 근데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다 보니까, 언제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이 가격대였죠. 예, 대략, 예, 이 가격대였어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17,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걸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적극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가를 하시라. 왜? 이 기업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 직원들을 상대로 하니까 17,000원이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무려 얼마의 가격을 제시를 했냐면 12,000원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예, 당연히 사야죠. 지금 이제 물론 뭐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경험해 보시겠지만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싼 가격이 주는 대신 1년, 2년 동안 예, 매도 금지 이렇게 조항을 붙입니다. 상관없습니다. 1년 안에는 뭐 정상화가 뭐 조금 시기적으로 예측은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이라도 가져가시면 된다. 결국은 해결될 거니까. 그런데 이 1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때 매수했던 그런 종목이 그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이었는데 이 방송 상황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100%가 넘는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조마조마 하시다가 갈등을 좀 하시다가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석을 하셔서 수량을 받으셨어요. 주식을. 그런데 굉장히 주가가 지금 이제 2배 정도 상승을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황당하시죠. 그죠? 투자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익이 100% 나니까 좀 굉장히 주식 세계가 진짜 참 황당하다. 그리고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뭐 이런 기회가 왔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적극 이런 매수 권유를 드렸을 건데 그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항공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인 우리가 관광주라고 한다면 뭐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관광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뭐 관광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강원랜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강원랜드 보세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어떻습니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쵸?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는 못했던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멈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강원랜드도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이 정권 방송이나 또는 네이버 뭐 다음 이런 데는 제가 여러분들 가급적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예전에 뭐 그냥 이런 팬데믹이 없었다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11월 달부터는 이렇게 강원랜드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의 수는 과거에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이 딱 11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인데요. 치료제가 안 나왔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에 제가 강원랜드를 갔었습니다. 당연히 문 앞에서 돌았었죠. 개장을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코로나가 뭐 이 발생할 소지가 전염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강원랜드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 그렇죠. 코로나 해결입니다. 모양도 똑같아요. 이쁘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 시가에서 쭉 이렇게 시가가 무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9% 정도 상승을 시가를 했다가 그게 고가였죠. 그러면 장 마감 3.72%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떨어진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어저께 시가까지 딱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앞부분에 이 부분에 저항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어저께 하락했지만 그 이전의 주가보다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오늘 더욱더 상승을 한 것은 이렇게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강원랜드 도박의 시기다. 늘 강원랜드는 이쯤 되면 11월 되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치료제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저도 예전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10월 달부터는 이제 강원랜드가 주가가 좀 덜 쓰이기는 시즌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테마가 불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무조건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예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상승한 것은 그런 만약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강원랜드가 이번에도 주가가 똑같이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과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치료제의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강원랜드가 상승을 한 원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관광주가 뭡니까? 강원랜드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GKL 한번 볼게요. GKL이라는 회사. 자, GKL이라는 회사가 볼게요. 이 코로나에서 굉장히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늘 강조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당연하죠. 코로나인데 지금 관광을 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중국인도 지금 현재 그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 범국가적인 부분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 그죠? 이 코로나 터졌을 때와 지금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없다. 근데 코로나는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광도 이제 순통이 트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 관광 관련주도 이때, 현재까지도요, 어제 오늘 이전까지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상승 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 이제 해결책이 보입니다. 코로나 해결책이 보여요. 이전에 이제 치료제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현재도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주가는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영향을 이제 가지고 이제 상승 동력을 이제 강한 상승 동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이 자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뭐 안전 국면을 들어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대표적인 무슨 주예요? 관광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광주가 결국은 이렇게 갭 상승을 하고요. 조금 조정을 시가보다는 내려왔지만 어저께 장 마감이 이제 7.6% 물론 10%까지 상승을 했다가 7.6%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승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오늘 상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46%가 오르고 이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는데 늘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한 달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늘 2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3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은 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범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충격이 오니까 코스피 지수 등 각각의 종목들이 모든 종목이 아니라 대표적인 어떤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주라든지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 등은 오히려 더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이 돼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아무리 국가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와 관광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런 애널리스트들이나 네이버 다음에서는요,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석유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WTI 원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관광주를 얘기를 하지 않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관광주도요, 사람이요, 나와야 돼요. 집에 있으면 관광이 안 되는 거죠. 눈으로 관광합니까? 일단 그 자리 가서 현장을 가서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지금은 관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답답한 집에서만 이렇게 갇혀 지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야외로 이제는 끊임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해외여행을 중독 걸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해외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관광주는 반대로 외국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에 관광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저가를 형성했던 이런 관광 관련 테마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2, 4분기와 3, 4분기에 이 GKL이나 회사가 손실이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죠. 세계 문이 닫혀 있어요. 항공이 닫혀가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항공주와 관광주는 이제는 바닥을 짚고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꾸준하게 그동안 추천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물론 상승 동력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왜 위험한 자리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찌라시가 나오고요, 반대급부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조정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 갭이 크게 지금 발생했던 부분을 언제 메울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조금은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그죠? 한 달, 2달, 3달 전에 많은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행보 구간이고 박스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다른 종목에 물려 있어서 또는 탈출할 자금으로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안정적으로 저가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권유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자리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늘 그렇습니다. 이 주식 투자는 기본적 분석, 회계 분석이라고 할까요? 기본적 분석에는 회계 분석이 한 90%를 차지하고요. 10% 정도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를 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물론 어떤 차트 분석이니까 번외로 두더라도 또 경제 동향이라든지 사회 동향, 저도 많은 공부를 더 꾸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 투자를 진짜 안전하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고수익을 목표로 하고 싶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책을 손에 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많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동안 제 나름대로 물론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노력은 많이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요.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학습의 양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장의 여러분들이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일단 전문가의 어떤 이런 리딩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예, 제 지인분들은 12,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다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니까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고 오늘 뭐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뭐 강원랜드나 GK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찝어봤어요. 예, 코로나19 이후 투자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 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제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요. 다음에 코로나19와 유사한 또는 조금은 다르지만 세계적인 팬데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고유에서 문제가 어떠한 사회 경제적인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도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다음에 여러분들도 또 이 투자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실 건데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등가에 갈 때까지 투자 활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되고 지금의 경제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강조를 합니다. 이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그쵸?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오주나 제약주 또는 마스크주 기타 등등의 상승하는 뭐 비대면주 교육 뭐 비대면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비대면주가 상승을 할 때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종목들은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 이발소 이런 종목은 상승할 수 없잖아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코로나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주가에서 상승할 수 없고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주. 그 대표적인 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오늘 뭐 여행 관련주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관광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에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종목들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저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관련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장 간단한 이치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에 뭐 세계적인 대유행이 꼭 뭐 이런 질병 때문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아지는 테마가 범세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예.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범세계적으로 뭐 이런 사회적인 동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2배, 3배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손실을 기록해서 헤어나지 못하든지, 그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철학자나, 또는 많은 뭐 사회과학자나 인문과학자들이 얘기는 합니다. 그죠? 위기는 기회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모습을, 아니, 뭐 실질적인 모습을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이치는 아는데,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런 이치에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위기는 곧, 예,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투자 종목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벌써 제가
얼마 이 얘기를 방송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8시 50분, 9시를 뭐 거의 다 됐네요. 그죠? 예, 거의 뭐 9시가 다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무료 이렇게 방송도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시고 또 개중에는 지금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이상한 박스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채팅창이 왼쪽으로 오죠. 그리고 채팅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예 채팅창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측 아래에 클릭하는 바가 4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래 상태로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그런 채팅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GKL이나 강원랜드 그리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보다 더더욱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봤고 GKL이라는 회사나 뭐 강원랜드 이런 회사에 대해서 심층 깊게 왜 이 종목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수를 매집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 깊게 뭐 이 방송상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유료 회원들하고 이렇게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디테일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치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방송은요, 절대적으로 무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많이 고통을 받으시거나 또는 뭐 무급휴직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실업의 상태에 계신 분들 조금 힘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의 이 시간에 들었던 이 방송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방송을 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다시 올릴게요. 유튜브로 다시 올릴 테니까 뭐 굳이 뭐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내가 머리에 청취를 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정구 대표 이렇게 무소TV 서정구 대표 치시면 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청취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은 뭐 댓글 같은 것도 좀 올려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 가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하루도요, 즐거운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게 하죠?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